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요,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보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자녀 보험의 장점과 건강보험의 장점을 합친 주니어 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니어 보험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현명한 암보험 가입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최신 트렌드에 걸맞는 보험 정보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험과 또 주니어 보험을 전격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2월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주니어 보험을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니어 보험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보통 어린이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아 특약을 얹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린이 보험으로 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니어 보험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주니어 보험이 뭐냐면 태아는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성인 보험에 어린이 보험을 얹은 것을 우리가 주니어 보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대 40년간이라는 납입 기간이 책정이 돼 있어요. 원래 보통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대 40년 납으로 최대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40%가 저렴하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30년 납보다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20년 납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30년 납, 40년 납으로도 설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험이 무해지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해지형은 그야말로 납입 기간 안에는 해지환급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제가 이따 이제 도표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납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해지환급이 일반 표준형보다는 100% 이상 환급이 되는 플랜으로 지금 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린이 보험을 이제 계속 접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열려 있어도 너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지금 어린이 보험인데요. 납입 면제가 보통 암이나 그다음에 뇌혈관, 그다음에 허혈성 이렇게 진단이 나와서 납입 면제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암이 아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연기라고도 칭하고 말은 암이지만 암으로 쳐주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유사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 유사암, 뇌혈관, 심혈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0%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후유 장애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얘는 합산이에요, 합산. 네.
만약에 허리 디스크를 봤을 때 한 20% 정도 휴유 장애를 본다 그러면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네, 뭐 아킬레스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해서 합산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당장 20%의 휴유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또 후에 차후에 다른 질환으로 휴유 장애가 발생이 되면 플러스에서 50% 이상 진단시는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준다. 보험료 내지 않다라고 예,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은요. 지금 이제 0세부터 30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님 자녀분들이 뭐 유년기도 겪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성장을 하신 그런 이제 그 자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린이 보험을 이제 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분들은 그 보험의 니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들 성장이라든지 뭐 어떤 그 사회생활이라든지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셨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나 아이들 그 보험이 길잡이가 돼줘야 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서 평생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뭐 납입은 뭐 자녀분들이 끌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 보험은요. 면책 기간이 없어요. 면책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입을 하고 나서 걱정인 게 보통 어느 정도 있다가 보장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90일인데 90일 면책 기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감액 기간은 뭐냐면 내가 1년 안에 100% 받는다, 2년 안에 100% 받는다 이런 그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 내용이 어린이 보험이긴 하나 납입 면제가 되고 보험료가 일단 최대 40%까지 저렴해졌고 그다음에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다. 네, 이제 설명 한번 쭉 드려볼게요. 오늘 주니어 보험이라고 해서 자녀 보험에 이제 장점이 있죠. 뭐 면책 기간이 없다든지 감액 기간이 없다든지 또 보장 폭이 넓다든지 예,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어린이 보험이에요. 자녀 보험.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강보험 있죠. 이제 성인보험. 성인보험의 특약들을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의 어린이 보험에서는 이런 그 건강보험의 특약이 없어요. 어린이 보험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주니어 보험은 자녀 보험과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장점을 플러스한 것이 주니어 보험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우리 이제 증권에 보시면 가지고 있는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손해보험에 가지고 있는 특약들을 보시면 보통 뇌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요거는 많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잘 보시면 뇌출혈은 뇌혈관도 보장이 안 되고 뇌졸중 그야말로 뇌경색도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뇌졸중을 갖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뇌혈관 질환이 보장이 안 된다고 써 있죠. 네, 뇌출혈과 뇌졸중만 보장을 해주는데 과연 물론 운이 안 좋아서 뇌경색이 진단이 나오시면 뇌졸중 진단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령층도 이제 낮아질 건데 보통 개인적으로도 건강검진을 이제 회사에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직장 이제 취직을 하시면 회사에서 이제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계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건강검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검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 뇌경색까지 가지 않는 우리가 뭐 상세불명이라든지 이런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어때요?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장을 좀 넓게 가지고 가시는데 보장폭 자체가 가져가시려면 이제 뇌혈관 질환을 가져가셔야 된다. 예. 그쵸? 그리고 특히 지금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험회사별로 다 보장을 축소했어요. 이미 다 축소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그 주니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그러니까 받기 전에 그 현행 보험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지금 생명보험의 증권을 잘 보시면
뇌출혈만 보장이 되게 이렇게 체크가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 보험으로 이미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그 2009년 이후에 가입하셨던 가입자들은 뇌졸중의 진단비가 아예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 질환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특히 그 아까 뇌혈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심장 질환은 보장이 안 되는 그 뭐랄까 보장이 있죠. 예, 이게 보시면 면책사례예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수술비로 플랜을 갖고 오긴 했지만 보통 수술비가 부정맥, 신부전, 뭐 이제 신부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많이 이제 그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부정맥이라든지 심장팍막은 연령층이 지금 낮아지고도 있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요 지금 부정맥과 심장팍막 요 질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도 거의 없고 보장이 다 된다고 알고 계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지금 요 세 가지 그 보장을 보시면 이 이제 질환이에요. 질환인데 이 코드를 잘 보시면 코드가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꼭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진단비 위주보다는 그 플랜으로 해서 제가 좀 이게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보장 자체가 이 질병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 가입을 하시고 나서 당황하시거나 또 민원 사례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심장팍막, 그다음에 신부전, 네, 이거에 대해서 100% 보장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예, 이 플랜을 또 궁금해하시는 또 시청자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같이 허혈성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주냐, 아니면 이런 특약이 되지 않고 이런 보장이 되지 않고 이런 질환들이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을 갖고 있느냐. 예. 그래서 지금처럼 어린이 보험이나 주니어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보장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하시던 진단을 받으시던 네,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휴장애를 좀 간과하시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요거는 이제 상해도 있고요. 아이고, 네. 네. 아, 잠시만요. 상해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네. 상해 휴유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다쳐서 휴유장애, 뭐 축구하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아니면 뭐 특히 요즘같이 이제 겨울철에 이제 스키를 많이 타러 다니시는데 뭐 허리가 부러졌다거나 아킬레스건이 나갔다거나 무릎 부상으로 뭐 다리가 골절이 됐다거나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상해 휴유장애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보통 이제 교통사고도 일반 상해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해는 모든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뭔가 다치시거나 그러셨을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급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상해로 들어갑니다. 우연하고 급작한 그게 이제 뭐 우리 이제 굳이 상해에 대한 정의인데 상해에 대해서 휴유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받으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알고 계신 거는 상해 사망을 많이 알고 계세요. 상해 사망에 뭐 얼마를 받는다. 그런데 상해 휴유장애는요. 보통 이렇게 여기다 쓸까요? 네. 아이고. 네. 네. 3%부터 100%까지인데 그죠? 만약에 1억에 가입이 돼 계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를 보통 이제 기본으로 얘기하고 뭐 아킬레스건도 뭐 15%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기준해서 가입을 하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1억을 가입했다 그래서 다 1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 휴유장애가 몇 프로가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다. 그러면 그죠? 1억에 50%니까 5천 지급이 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80%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80% 이상.
근데 80% 이상이라 그러면 거의 사망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얘도 이제 합산이에요. 여러 가지 합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저희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그 고객님도 지금 받으신 사례인데 80% 이상이 되면 그냥 정액으로 1억이 지급이 됩니다. 네.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1억이 지급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은 사망 후유장애가 거의 맥시멈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후천적인 장애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예,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도 분명히 몇 프로, 거기에 9% 정도는 있으시지만 나머지는 91%다. 근데 91%인데 지금 제가 이제 상해를 말씀드려도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몸이 노화가 오잖아요. 20대부터 계속해서. 제일 많이 노화가 오는 게 척추 질환입니다. 예, 척추 질환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우리가 미리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젊으신 분들 요즘에 휴대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북목이라든지 허리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진단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 진단이 없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깨끗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상받기도 정정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건데 보통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긴 쉽지 않아요. 예, 보험은 인색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실 때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요.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요. 질병 후유장애.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 상해가 후유장애가 중요한 것보다 질병 후유장애. 내 몸에 노화가 왔을 때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 얘는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예. 근데 상해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또 받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장기가 13개인가요? 장기가 13개인데 내 몸에 그 장기가 남아있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평생 지급을 합니다. 특히 치매까지. 요즘에 치매가 이슈죠. 네, 왜 치매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젊으신 분들 뭐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치매가 옵니다. 근데 치매가 올 때 어떻게 오냐면 경증으로 와요. 경증. 네, 가볍게 오죠. 네. 갑자기 나빠지진 않습니다. 이게 서서히 나빠져요.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증부터 시작을 하는데 경증으로 치매 지금 요즘에 뭐 TV 매체나 광고에 굉장히 TV 보면 많이 받으시는데 광고 보면 경증은요 많이 줘봤자 100만 원에서 300이 최고예요. 더 안 줘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좀 줄기도 했어요. 축소가 됐는데 지금 이 치매까지도 질병 후유장에서 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몇 프로부터? 얘도 3%부터. 네. 시청자님 지금 3%라고 생각하시면 도대체 3%가 어느 정도야? 우리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 치아 한 5개 정도 상실되신 분 있죠? 그거는 지금 치아가 5%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치아 5%.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아이고 네. 치아 5%입니다. 5%. 예, 5%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5% 보장하고 있고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고 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암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어린이 보험, 주니어 보험을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태 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 암은 다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반 암에 지금 어때요? 생식기암 다 빠졌죠. 네, 근데 뭐 지금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식기암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이제 증권을 보시게 되면 유사암이 그 일반암에서 그 생식기암이 빠져 있거나 하시는 보험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고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증권을 보시면 그게 빠져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유사암을 제가 이제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전에 일반암을 우리가 지금 몇 프로를 주냐면 유사암을 일반암에서 10% 또는 20% 줘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100% 줘요. 100%. 네, 이거는 뭐냐?
보통 10% 20% 지급했던 보험을 제가 이제 기존에 지금 보험사들이 그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다 축소했다 그랬잖아요, 보장을. 그래서 유사암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10% 20%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암을 5천으로 가입을 했을 때, 잠깐만요, 여기다 쓸까요? 네. 일반암을 5천 가입했어요. 그러면 유사암도 5천 줘요. 예, 100% 지급합니다. 어떻게? 각각 줘요, 각각. 예. 그러면 볼게요. 우리 경계성 종양 보통 뭐 있어요? 대장 전막내암 있어요. 가장 우리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거. 네. 대장 용종 우리 내시경 했는데 진단 나왔어요. 양성 음성 따져가지고 전막내암 진단 나오면 더 이상 수술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전막만 떼어내고 항암 이런 거 없어요. 가장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게 대장 전막내암인데 진단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5천 나가요. 근데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험에서는 이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포함을 해줘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일반암은 한 번 지급받으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회성이니까. 근데 얘는 각각 줘요. 근데 왜 유사암을 계속 제가 강조를 하냐면 지금 건강보험에서 미리미리 우리 검진하죠. 그러면 보통 미리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단계가 굉장히 빨리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기, 3기까지 가기 전에 초기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초기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암으로 가기 직전의 암이라면 각각 받으시고 만약에 얘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또 살아있어요. 예, 각각 받기 때문에. 물론 그러시면 안 되겠죠. 뭐 또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내가 이제 대장 전막내암이 진단이 나서 지급을 받고 났어. 그러고 났는데 갑상선이 왜 암 환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이제 몸이 체력이 이제 면역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디서 또 전이가 되거나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갑상선암이 또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 또 지급을 따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급한다. 각각. 네, 각각. 이게 중요해요. 유사암을 100% 지급도 하고 각각 지급한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유사암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제 주니어 보험이 플랜 자체가요. 이거는 이제 맥시멈 플랜이에요. 최고 2억 5천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 보통 우리가 일반암을 1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5천을 잡아놨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소외감, 그게 이제 우리 생식기 암이에요. 이제 그거를 빼고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일반암을 1억을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그거는 플랜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플랜을 다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선택형이세요, 선택. 근데 이제 요즘에 기본 계약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휴유장애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상해 휴유장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만 내가 선택하겠다. 그러면 암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있어요. 중요한 거. 네.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죠. 보통 내혈관, 심혈관 우리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요. 없어요. 내가 5천을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니어 보험은 5천까지. 그러니까 우리 바뀌기 전에 지금 보험에서 다 바뀌었어요. 네. 다 축소했고 이미 축소되고 있고 아예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 주니어 보험은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가끔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없어요. 네, 그냥 잠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품이 출시가 되면서 2월에 지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 달까지 할지 아니면 뭐 다음 달 초에까지 할지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선택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증권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진단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내혈관, 심혈관 5천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맹점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웃음이 나요. 이 어린이 보험에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보험에 나와가지고 제가 또 이제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면 여태까지 어떤 진단이 나온다고 진단비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받을 수 있어요? 아, 아니요. 그냥 수술하셔야지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진단 나오면 드립니다. 이게 되게 웃겨요. 잘 보시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이거예요. 3대 양성 종양이라고 해서 폴립 있죠, 폴립. 그냥 그 용종. 우리가 이제 폴립을 용종이라고 하는데 진단이 나오면 그냥 줘요. 수술 안 하셔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냥 뭐 사이즈가 크지 않는 한. 그러면 얘 지급 받죠? 그러면 이제 시술하거나 수술하면 수술비 또 플러스해서 나오겠죠. 수술비까지. 물론 이제 실손이 있으시면 실손도 따로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갑상선 진단비 있어요. 생겼어요. 지금 이 신담보가 원래는 이제 성인 담보에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성인 담보에도 지금 이제 현재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신담보예요. 이제 담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도 주니어 보험에. 예,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다 진단 받으시면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별로 우리 폐렴으로 진단 나온다고 진단비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폐액안에서 진단 나오면 다 지급 받으실 수 있어요. 진단비로. 근데 제가 이제 플랜은 좀 자세하게 일부러 안 빼왔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하게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 이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제 생활질환, 대상포지. 요즘에 물론 이제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좀 연쇄적으로 생기기는 하나 대상포진 많이 생겼어요. 대상포진이 많이 늘었고 통풍, 젊으신 분들 통풍 진단 받으신 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로결석. 요거는 제가 볼 땐 좀 식습관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이제 신담보가 생겼는데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받기 쉬운 보험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놓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출혈을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해로는 안 줘요. 뇌출혈 진단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질병에만 줘요. 저희 이제 어르신이 물론 이제 어르신에 국한돼서 좀 한정될 수 있다라고 들으실 수는 있는데 계단에서 넘어지셨는데 뇌출혈이 생겼어요. 아기도 있어요, 아기. 아기도 얼마 전에 뭐 3년 정도인가? 예, 그쯤에 진단 받으신 아가도 있어요. 뇌출혈을 진단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특이하게 없어요. 그런데 생겼어요. 예, 진단비 나옵니다. 뇌출혈 진단이라 그래서 물론 뇌에 피가 이제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 진단이 나오지만 상해 코드로는 그렇게 장애가 있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뇌 손상이라든지 물론 장기 손상도 당연히 진단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담보가 생겼어요. 너무 보험이 괜찮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이제 좀 많이 좀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 한번 볼까요? 수술비는 좀 많이 이제 좀 다양해지기도 했는데 보통 5대 기간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주니어 보험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보상 받으시는 21대, 13대 중복이에요, 중복. 중복으로 지급을 다 해드립니다. 얘도 중복이에요. 네, 얘도 중복입니다. 다 중복 지급하실 수 있고요. 선택해서 나는 그냥 5대 기간만 하겠다 아니면 뭐 21대만 선택하겠다 하시면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저해지라고 했죠. 저해지 뭐 무해지 뭐 말은 많아요. 그런데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환급이 없죠. 다 영원이죠, 영원. 그런데 납입기간이 끝나는 동시에는 110% 최고 얼마까지 174%까지 환급이 돼요. 네, 환급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거.
보험 납입 다 하고 이거 환급 받고 보험 유지되나요? 그건 아니죠. 네, 얘는 해지 환급이에요. 해지 환급, 예상 해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고액의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그때 가서 내가 너무 건강했어. 그리고 자녀분도 어떤 성장기에 이제 뭐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신다든지 뭐 긴급 자금으로 필요하다 하시면 사실은 해지해서 쓰셔도 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손해 나실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해지로 하는데 보험료는 만약에 40년 납으로 하시면 한 일반 그 여태까지 알고 계셨던 저해지의 뭐 어린이 보험의 그런 보험보다는 한 40% 저렴하게 보험료가 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납입 기간을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니어 보험이 한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시적이라는 거는 잠깐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현행을 유지한다는 건 이미 이제 다른 보험사들은 다 보험을 축소를 했고 보장을 축소했기 때문에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이미 다 만료가 됐고 이 납입 면제하고 무해 지형이 탑재가 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 한 보험에 납입 면제도 해주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주는데 지금 이 보험이 한시적으로 보장폭도 있는 대로 다 준다. 암도 1:1로 주죠.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도 5,000씩 최고 가입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기들이 건강하거나 또 기존의 보험이 좀 보장폭이 좁았다거나 하시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리모델링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요번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속 이제 보험회사가 축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회사가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이 돼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보험사들이 다 없앴기 때문에 그리고 40년 납으로 최대 이제 40%까지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건 선택이에요. 내가 20년 납 하셔도 되고 나 너무 길다. 10년 납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 보험을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어린이 보험이 이제 이미 다 축소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보험 갖고 나오는 게 좀 위험하긴 했는데 다행히 한 회사에서 주니어 보험을 이게 출시를 하면서 보장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러닝 강의 시간에는요. 어린이 보험과 주니어 보험을 비교해봤습니다. 2월의 핫 이슈, 바로 주니어 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험이 가지고 있던 장점인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보장 한도를 가져가시면서요. 건강보험의 장점인 새로운 특약들, 그리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까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어린이 보험도 보장이 많이 축소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주니어 보험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보장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데다가 납기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님께서 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보장이 좋다고 이렇게 주니어 보험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이광희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존의 어린이 보험과 오늘 소개해 주신 주니어 보험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거기다 이제 태아 특약을 얹을 수 있는 게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이제 보통 호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니어 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 보험은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아는 가입이 안 되지만 태어나고 나서 0세부터 30세까지 우리가 이제 30세면 어린이는 아닌데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 또 보장 폭으로 좀 넓게 성인으로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그 보험을 30세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건 똑같고요. 어린이 보험은 태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주니어 보험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장이 더욱더 유리한 게 주니어 보험이라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한두 개쯤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과 좀 중복으로 준비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그 모든 보장이요. 실손 중복만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보장이 되고요. 중복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건 팁이에요. 해외에서도 진단이 나오시면
한국에 나오셔서 진단 따로 받으셔서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휴유장애 동안 아이들 뭐 유학 가 있거나 이랬을 때에 뭐 여행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학 가서 사고 난다거나 어떤 진단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와서 중복보상 받을 수 있느냐 말씀 많이 하는데요. 여행자 보험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한국에 갖고 있는 보험하고도 중복으로 다 보상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좋네요. 실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보장을 받고 또 얹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광희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우리 소중한 아이를 생각하신다면요. 2월에 반짝 출시된 주니어 보험 꼭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이는 물론이고 우리 아내, 남편분의 보험까지 점검과 리모델링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까지 해결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현명한 유병자 암보험 가입하기입니다.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누구나 가지고는 있지만 참 잘 가입했을까 궁금해지는 게 암보험인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유병자분들은 보험료도 비싸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 유병자분들 암보험 가입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실 네. 암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시청자 한 분은 주변에 너무 한꺼번에 세네 분이 다 암을 걸리니까 막 갑자기 암보험을 가입해달라고 하는데 이미 이분은 당뇨약에 모든 걸 들고 계셔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가 고혈압약보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을 전혀 가입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유병자 암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사례를 볼게요. 예. 보통 35% 이상이 넘으니까 다 암보험 하면 다들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1억을 가입하신 사례가 한 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난 이제 걱정이 없다. 1억 가입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1억 원이나 가입을 했으면 사실 여러 개를 가입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여러 개 가입했고 이분은 이제 유병자이기 전에도 이제 가입해 놓은 거랑 유병자 이후에도 가입해 놓은 게 있어서 예. 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걱정 하나도 없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공교롭게도 유방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여성분인데. 그러면은 근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1억 했으니까 네. 나 걱정 없어. 그렇죠. 1억 정도 있는데 뭐 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유방암이 많아요. 여성분들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에 하나 예, 아닌가요? 하나. 그래서 생각보다 주변에 유방암으로 좀 그 치료를 이미 받으셨거나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도 공교롭게도 유방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1억을 가입을 하셔서 예. 나 걱정 없어 했는데 제가 이분의 보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유사암은 모든 암보험사에서 다 빼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에 뭐가 있냐 소외감이라고 제외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외감을 보니까 예. 거기에 유방암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4천만 원이었어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네, 절반도 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나 이렇게 했다고, 1억 예. 가입했다고 몇 번을 강조하셨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거는 4천만 원밖에 없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할 때 이러한 유사암, 그러니까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 소외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생명보험 쪽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유사암은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이 유사암을 제외를 하니까 예. 상관이 없는데 이 소외감이 치명적인 게 여성이에요. 남자분들은 생식기암 중에서 전립선암만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요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저희하고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여성들에게는 유방, 방광, 난소, 자궁 이게 여성들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부분들이 다 소외감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1억을 가입했는데 정작 내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반도 안 되는 4천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걸 비교를 해드리면 그냥 모든 암, 유사암은 어두운 데서 다 빠지고 실제로 유사암이라고 정해져 있는 갑상선이나 경계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유방암은 임파선 쪽에 만약에 그 위치가 자리게 잡혔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요. 투병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거를 만약에 모든 암이 되는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정말 1억을 받으셨고 든든하게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셨을 텐데 공교롭게도 4천만 원 밖에 못 받다 보니까 예. 정말 내 치료비 빠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보험을 잘만 좀 찾아서 가입을 하면은 이런 유방암도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특히 대표적인 게 손해보험사예요. 손해보험사에서도 최근에 소외감 제외암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암이다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작은 글씨로 써 있는 무슨 암 제외라는 것이 무슨 암을 제외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돼서 현명한 암은 모든 암, 유사암은 빼고더라도 모든 암을 다 1억을 보장받는 걸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재진단암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암이 걸리면 4에서 5년 동안 투병 기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일반암이나 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 아마 그 증권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2차 암. 2차 암. 네. 예. 그러면 처음 암은 안 주지만 두 번째 암을 주는구나. 그런데 처음 암이나 또는 2차 암은 한 번밖에 안 줘요. 두 번도 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2차 암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암 치료 기간이 4에서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보통 그 정도는 걸리고요. 심한 분들은 10년도 가요. 그래서 예. 그 암으로 정말 암이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도 실제로 봤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암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암을 평생 달고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암이 내 친구다라고 예.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자, 2차 암은 내 몸에 처음 생긴 게 계속 투병되고 있는 잔존암이라고 하는 거는 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2차 암은 내가 처음 발병된 거 전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암이 생겼을 때 이때 또는 전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주는 거지 잔존암 내가 계속 치료 중인 암에는 2차 암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차 암에서 두 번째 암이 걸린다고 해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다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재진단암은 지금 우리가 말한 원발암, 내가 처음 암을 받고 나중에 새로운 암이 생기든 전이가 됐든 재발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 남아있는 즉 내가 치료 중에 계속 내 몸에 있는 잔존암까지도 보장을 받는데
그 주기가 어떤 회사는 1년 주기고요. 어떤 회사는 2년 주기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재밌다기보다는 좀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 2년마다 재진단함을 주는 회사와 1년마다 재진단함을 주는데 일반암을 3천만 원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재진단암을 1,000만 원을 가입했고, 그다음에 말기 그 호스피스 병동 있죠. 예. 거기 입원만 하면 그 진단비를 주는 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즘 생긴 그 특약 중에 하나인데, 이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말기 그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 3천만 원과 재진단암만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보험료 차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2년 주기인 사람은,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에 이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예. 그럼 대장암 진단을 받고 3천만 원 받으셨죠. 예. 그리고 2년을 건너뛴 다음에 아직 잔존암이 남아있는 거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럼 2년 후에 또 1,000만 원을 받았고 또 2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아서 이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기암이 됐어요. 근데 말기암이 왔지만 2년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5년 안에 만약에 내가 말기암까지 갔다고 계산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이분은 5천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자, 1년 주기로 받았던 분은 자, 3천만 원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매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4번을 다 받았어요. 1년 주기가 무조건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말기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3천만 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재진단하면 2년 주기와 1년 주기가 비싸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예. 내가 그거를 조금 유념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5천만 원 받을 것을 나는 1억 1,000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암보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암은 사실은 꼭 암하고 관계없는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다못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A형 간염, 전립선염 이런 추간판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이미 가지고 계셔도 직접적인 암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70세까지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예. 유병자인데 가입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 유병자 보험 다 있지. 제가 가격을 비교해 드릴게요. 예. 자, A보험사에서는 이게 1,000만 원에 18,230원을 하는데요. 똑같은 A보험사에서 유병자 암보험 있죠. 32,790원이고요. B사에서는 32,706원. 다 32,000원대예요. 그런데 예. 이 유병자 암보험, 묻지마 암보험은 18,230원. 제가 이게 샘플링이 54세 남자예요. 예. 90세 만기 20년 납을 했는데 54세 남자는 일반적인 거도 보험이 비싸거든요. 건강한 사람도. 이 그쵸. 정도 들어가는데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렴한데 A사, B사, C사 장단점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이렇게 매우 네.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암, 아까 처음에 사례했던 것처럼 모든 암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1년 주기 재진단암. 단 얘는 70세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똑같아요. 유사암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진단암이 없는 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자, 유병자이지만 모든 암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1년 주기 재진단암에서 무한 리필 받으시고요. 수술비 무한 리필 되잖아요. 수술비 되고요. 그다음에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가 나오는 회사가 있다면 보험료 비싸지 않으니까 A보험사가 이렇게 좀 조건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요즘은 자꾸 한시적으로만 팔아요. 길게 파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유병자 암보험 정말 저렴하고 조건이 좋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선택하시면 암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유병자 분들은요, 정말 아파 보신 만큼 더욱더 보험 준비가 필수일 것 같은데 오늘 최종적으로 A보험사의 상품을 추천 주셨습니다. 자, 모든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급을 받으시고 재진단암이 정말 요즘 떠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 주기로 재진단암에 대한 진단비를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비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까지 챙길 수 있고 보험료까지 저렴한 A보험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테마플랫 ABC 시간 강진옥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비싸서 부담이었던
가입하셨던 암보험 유병자분들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한번 확실하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필요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